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정호입니다. 세상을 바꾼 천재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창조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상세계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작소였는데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의 역할을 요즘은 게임이 하고 있답니다. 게임의 긍정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게임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떤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그 교사들이 모두 하는 고민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게 흥미를 잃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이걸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그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게임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게임을 수업에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게임들을 저희가 찾아본 것들은 이제 너무 또 고사양이면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기가 힘들고 이 게임이 처음부터 이런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그런 게임들을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방과 후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틈틈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게임도 있어요? 예, 저희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그 5학년 2학기에 그 역사 단원을 배우고 역사요? 역사. 귀가 쫑긋해지네. 아니, 승경대 빡 꽂혔는데 바로바로 이해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돼서 네. 저희 이제 그 교육과정대로 그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2015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청동기 그 단군 신화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동기까지 게임을 제작해놨습니다. 오늘 임진규 선생님이 실제 역사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업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아가는 역사.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부터 사회 교과목으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그 배워보면서 그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문명의 시작인 구석기, 신석기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시초인 고조선 건국설화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이에요. 변화 없어요, 지금요. 네. 근데 이거 생긴 모양에 따라서 무슨 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지. 이걸 민무늬 토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 때는 요 무늬를 사용했는데 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하지만 낯선 유물들의 생김새와 이름을 외우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다양하니까 외우기가 어려워요. 역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흥미가 있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요. 이렇게 암기식으로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외우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수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컴퓨터실을 찾았습니다. 현란한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한 눈까지 마치 PC방이라도 온 듯 무언가에 푹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게임 아닌가요? 복숭아를 획득했다. 그거 삼촌한테 이제 갖다 주면 돼. 내가 바로 지금 수업 시간인데 게임해도 돼요? 이거 게임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증평초 학생들이 하는 것은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청동기 시대의 내용을 복습하는 교육용 컴퓨터 게임인데요. 게임 속 퀘스트를 해결하려면 유물의 이름은 물론 사용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야, 그거 만들어야 돼. 돌이어서 가야 되잖아. 아, 맞다. 부싯돌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건국 신화 속 환웅에게 필요한 비파형 동검은 어떤 유물일까요?
게임 속 캐릭터가 되니 진짜 역사 속에 들어간 듯 한층 더 몰입하게 되는데요. 청동방울도 본 적 있느냐? 띵. 평소에는 유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외우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게임에서 접하니까 재밌어서 외우기 쉬워요. 저런이 내 강의를 듣냐고. 앞으로 이제 게임케이션을 큰일 적용을 좀 났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학생들이 이제 그 시대를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서 게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제 연관지어서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나면 어려웠던 역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제사장이었던 그 환웅이 필요했던 유물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청동방울이랑 청동거울. 게임을 한번 해본 거야. 해보니까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편지를 어디다가 숨겼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민문이 독이요. 낯설어서 외우기 힘들었던 유물도 게임 스토리와 함께 기억하니 한층 쉬운데요. 시대별 유물의 이름과 용도도 학습지에 척척 기록해 나갑니다. 또 그 시대의 일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살았다면 아침에는 곡식을 캐러 갔을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마트가 없어서 곡식들을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점심에는 민문이 토기 안에 곡식들을 넣어 배가 고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게임 그냥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 있고 미션도 깨니까 그것도 흥미가 생기고 공부하기 더 좋았어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려줘서 배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제일 좀 지루한 과학이나 국어를 이렇게 직접 플레이하면서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사를 공부할 때 이게 대상화가 되는데 저렇게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직접 경험을 한번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역사 교육에 게임이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교육용 게임. 역사를 담은 특별한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은 전문 게임 회사가 아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이제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이걸. 그래서 이 음악은 어때요? 네.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배경음악부터 각종 아이콘, 대사, 맵까지 수많은 작업이 필요한데요. 선생님들이 각자의 재능을 모았습니다. 웹 제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음향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래픽 담당했습니다. 증평초와 인근 지역 선생님 10여 명이 의기투합했는데요. 자료 조사부터 게임 개발 작업까지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처음에 한 맵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공지방에 올리고 선생님들이 돌려보면서 뭐 여기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맵 제작하러 또 밤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아이들의 호응도 좋았는데요. 청동기 게임 다들 이제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활조법 이런 것도 한번 게임에서 녹여본다든지 이제 삼국시대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잘 몰랐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더해 게임을 더 재미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게임을 하면서 다닐 때는 제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정말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교육적 효과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사로잡은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미래의 교실을 이끌 교육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저는 저 수업 보면서 옛날에 제가 그 고대시대 유물 어떻게 공부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유물 이름부터 외우죠. 그렇죠? 예. 용도. 그다음에 어디서 발견되었나. 지도에 딱 표기해가면 시험에 나오니까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보고서. 이걸 그렇죠? 너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서 지금 역사 선생님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게 뭔가 좀 낯설긴 한데 맨 처음 게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자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서 저희가 이제 그 항해를 하는 그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게임을 해보면 이제 지리도 알 수 있고 그 유물이나 유적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이건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걸 참고해갖고 저희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이런 유적이나 유물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억에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게임을 제작해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더 빨리.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또 이제 또 음악은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또 그래픽도 담당하시고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공통점을 찾았어요. 저번 주 선생님은 그 도시건설 게임을 해봤다. 그렇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선생님은 예전에 항해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기본이 뭐냐면 요즘 그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본 거야. 그냥 삶이었어. 그거를 교육에 접합시키는 거야.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이게 여기 계신 선생님과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재밌네요. 근데 올해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야, 이 게임 나도 좀 수업에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고 또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도 있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 게임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걸 이제 보급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거를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로 그 HTML이랑 그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포팅해서 이쪽으로 올려나갔고 그 저희 연구회 홈페이지에 그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은 그 다른 분들도 다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요. 연구의 홈페이지 자막 밑에 쫙 깔리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석기 게임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게임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각자 그 경험이 쌓이고 이제 전문성이 좀 생기게 되니까 다른 게임도 이제 좀 더 빨리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 친구들끼리 같이 그 해외여행 같이 하면서 그 영어를 하는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건 이제 또 그 모바일 게임 중에서 그 멀티플레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잉글리시 5라는 영어 학습 게임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학년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맨 처음 들어가서 덧셈 뺄셈을 하는데 그 문제 학습지로만 이렇게 푸니까 아이들이 이게 재미가 없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예쁜 고양이 캐릭터로 친구들이랑 같이 미로를 통해 다니면서 상자를 열고 그 문제를 이제 풀게 하고 하는 그런 게임도 하나 만들고. 이거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힘듦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충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저희가 이제 다 교사들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말이죠. 게임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게 업무 관련성을 좀 이렇게 인식시켜 주셨으면 선생님들이 그 학습 자료를 그냥 만드는 거나 게임을 만드는 거나 이게 똑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어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녹여보지 못했던 제 나이 위에 계신 관리자분들은 아마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이 프로 보시고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뭐 보다시피 이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이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어떤 지점, 교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렇지, 즐거워야지. 게이미피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의 맛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의미, 수업이니까. 의미. 두 번째는 재미.
재미. 의미와 재미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통 인상을 빡 쓰고 굉장히 진지하게 게임을 진행하면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같이 즐기셔야 돼요. 같이 즐기시고 사실 우리 교사분들이 전문 게임 진행자나 제작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온라인 게임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예전 수업보다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흥미로우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게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겁먹지 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제 교사 연수나 교수분들 대상 연수를 뭐 4, 5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연수 받으시면 연수에서 배우신 걸 한꺼번에 교실에 다 풀어놓으려고 그러세요. 다 10가지 게임을 들고 들어가서 내 수업을 다 게임화. 그러면 본인도 정신이 없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네. 즐기면서 천천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네네, 하자. 맞습니다. 또 지금 이 프로를 통해서 나도 좀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욕은 있으시지만 게임에 대한 경험이 적으실 경우에 이런 부작용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부루마블이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서 부루마블로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부루마블에 있는 그 파리 뉴욕 이렇게 도시 이름이 있는데 거기 다 수학 공식이 한 40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면을 다 둘러서. 그래서 우리가 걸리면 대지로를 내는 것처럼 거기 걸렸을 때 그 공식을 못 외우면 돈을 지불하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너무나 획기적인 게이미케이션 그래서 좋아하셨는데 저는 수학에 약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벌칙이다. 이거는 수학 시험을 옮겨놓은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차라리 그냥 방정식 하나만 두고 요 기울기로 등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시고 하나만 잡아서 가시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게임케이션을 적용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다면 차라리 아이들한테 이거 재밌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다 게임 전문가예요. 더 적극적으로 열렬히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받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내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적용해 보겠다 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그 게임 리터러시 교사 연구회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홈페이지도 그 연구비를 통해서 그 운영을 했거든요.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또 긍정적이면 모두 같이 함께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게임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가장 재밌게 수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좋은 게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떤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육적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이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밤을 새서 하더라도 그 학부모들이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좋은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요즘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곧 미래 교육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놀고 공부하는 디지털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이것이 바로 요새 변화된 우리 세대들의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잘 자리매김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